조선을 떠나 새로운 섬으로. 그년부터 3년이 지났다. 임금은 내관을 거느리라고 달빛을 구경할 때였다. 하늘에서 한 신선한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귀하신 분이 어찌 이런 걸 내려와 엎드십니까? 전하, 소신 전용 병소판 홍길동입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길동의 손을 잡고 물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었으나? 그동안 산속에 머물렀사옵니다. 이제 조선을 떠나려고 합니다. 전하께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과인덕이 없어 그대와 같은 인재를 한낱 도적으로 만난 것이 내 마음에 걸렸는데 조선을 떠난다고 하니 애구족하고 하니 너무 도와줄 일은 없냐 하고 말합니다. 넓으신 이로 벼 3천 섬을 내려주시면 수천 목숨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성은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부탁을 거거히 들어주겠다. 성은 만극하옵니다. 전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기한이겠습니다.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길동은 구름을 불러 하고 사라졌다. 잠시 뒤 허경이가 벼 3천선을 내려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곡식은 내일 서강으로 보내주십시오. 임금은 이런 길동을 보면 안타까웠다. 저런 신기한 제주라니 마음껏 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조선을 떠난다니 참 안타깝구먼. 날이 밝자 임금은 신하들에게 벼 3천섬을 서강에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밤 길동이 나타난 것도 모르고 하느니 이러므로 어리둥절했지만 임금이 명령에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벼 3천섬이 서강에 도착하다 주척의 배가 나타났다. 길동은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고 벼의 3천섬을 신었다. 매우 3천명과 고아를 함께 넓은 바다로 사라져갔다. 길동은 떠났다. 홍길동은 성도라고 하는 섬에 장착했다. 성도 궁궐에서 창고를 짓고 부하들 외에 농사를 지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나라를 오가며 무역도 하게 했고 무예를 익히는 것도 게을리지 않게 했다. 3년이 지나도 곡식과 무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또한 열심히 훈련을 시킨 군사들은 당할 세력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군사들이 말했다. 화살, 초계, 발을 약이 필요하구나. 태가 망단산으로 가서 약초를 캐오겠다. 길동은 망단산으로 가는 길에 낙천 땅에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웬 남자가 미친 거나 거리를 해방에 방에 붙이고 길동을 나가게 이렇게 보니 누구는 내 딸아이가 일러주면 그 사람을 사이로 삼고 재산에 반을 주겠노라. 마치 광희처럼 방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넉천 만석분 부자 백용이었다. 이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물고기가 놀라 헤엄치는 것을 잊고 그러기에 놀라 땅에 앉을 정도이며 달빛과 꽃조차 부끄러움 숨을 정도 비유되었다. 또 옛날 책들을 들어 읽어 입보와 도보 묻지 못한 문정력을 지녔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거기에 여인을 갖춰야 할 것까지 모두 갖춰 말과 행동에 예절이 있었다. 백반용 매동 땅은 몫이 아끼고 사랑했다. 이 딸은 18살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검은 구름이 집에 들어오더니 천둥한 번개가 내려쳤다. 검은 구름은 더욱 지극하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다. 천둥 번개가 멈추고 검은 구름이 사라진 뒤 부부 차리고 보니 딸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부부는 애를 태우며 서방을 찾아다녔지만 딸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라도 포기할 수 없이 마치 공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며 누구든 딸을 찾아주기만 하면 사위로 삼고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던 것이다. 에휴, 그토록 어여쁘고 사랑하던 외동딸이 있다니. 사연이 알게 된 길동은 안타까우며 다시 길을 끊었다. 다시 만단산에 필요한 약초를 캐고 나니 금세 날이 어둑해졌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두리번거리는데 멀리서 어떡한 불빛이 보였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소리도 들렸다. 저곳에 인가가 있는 모양이고 오늘은 거기서 묵고 내일 돌아가야겠다. 길동이 불빛을 따라가 보니 많은 사람이 모여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근데 가까이 보니 사람이 아니라 생긴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 있다. 길동은 얼른 몸을 숨기고 그 짐승들을 살폈다. 아! 저것들은 외교들이구나. 길동은 조용히 화를 당겼다.
날아간 화살은 제일 윗자리에 앉은 대장 유괴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다. 회사를 맞은 대장은 소리에 놀라 후려짐을 달아났다. 개똥은 더 이상 뒤를 쫓지 않았다. 밤이 너무 깊었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 천천히 쫓아볼까? 길동은 소남을 기대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길동은 외교들의 흔적을 살폈다. 화살의 유괴가 hit자를 풀린 곡이 남아있었다. 길동은 핏자국을 따라 한참 걸어가니 궁궐에 웅장한 집이 나왔다. 길동은 집으로 가서 대문을 들어왔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니가? 유괴가 하나 문을 열고 나서면 나는 조선 사람인데 약속해 가서 길을 잃었어. 유괴가 기뻐하며 말했다. 약초를 캐고 왔더니 의원님이신가 보여. 마침내 잘 되었어요. 우리 대왕님께서 예쁜 여자를 새로 얻어 잔치를 였는데 난데없이 화살에 맞아 목숨이 위태롭다오. 의원님께서 치료해 주면 좋겠어. 내 능력은 뛰어나지만 웬만한 병은 치료할 수 있으니 내 한번 봅시다. 길동의 말에 요괴는 몹시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보고 했다. 다시 나온 요괴는 길동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 어제 화살을 맞은 재진 용괴가 외도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내가 이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셔서 의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약으로 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그동안 상처를 살찌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아니오. 아침에 나에게 좋은 약이 있어. 약을 먹으면 상처가 씻는 듯이 나을 뿐 아니라 온갖 병이 사라져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은 회장에게는 몹시 기뻐하며 재촉했다. 다 죽은 목숨인데 명의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에게 그 약을 주십시오. 길동은 받은 주머니 열어 약국에 술을 탔다. 대장 유기는 길동이 주는 양은 반큼 받은 것이다. 유기가 길동에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난 누구냐? 내게 원수 준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도대체 무슨 약이 내게 먹인 건가? 대장 소리 좀 부르는 우르르 몰려왔다. 내가 뜻밖의 저 흉악한 놈 때문에 원통을 죽게 되었고 부디 저 놈을 죽여 내 원수를 갚았다오. 말을 마친 대장 유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다 죽었다. 그러자 요괴들이 일제히 칼에 길동을 겨누었다. 우리 대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인 것이니 대장의 원수를 갚아라. 칼을 받아라. 길동은 벗으며 대답했다. 제 수명이 다해 죽은 것뿐인데 어째서 나를 탓하나. 훗날에 더욱 화가 난 요괴들은 일등이 길동으로 달려갔다. 길동은 단 건 한 자루 없었다. 그냥 급한 대로 밖에 공중으로 날아 목을 날려 도망쳤다. 그러다 요괴들은 바람을 부리며 길동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요괴들은 수천 년 동안 사람 아니요 귀신 아닌 상태로 그냥 온갖 조화를 부릴 수 있지 알았다. 길동도 술법을 부리어 귀신을 불러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신들은 요괴를 꽁꽁 잡아먹고 무릎에 꿇렸다. 길동은 요괴의 칼을 빼앗아 요괴들이 묘졸이 베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 새 여인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길동은 이대도 요괴인 줄 알고 칼을 치게 되며 외쳤다. 이 요괴들아, 내 칼을 받아라. 아닙니다. 전 요괴 아니고 사람입니다. 제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새 여인 중에 꽃같은 얼굴 자태로 지닌 여인이 울면서 예언했다. 길동의 머릿속에 미친 사람이 방을 붙이고 다니는 너무 배경 사람이 떠올랐다. 고향이 어디요? 낙천의 고향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배경이 잃어버렸던 딸이다. 길동은 새 여인과 함께 낙천 마을로 갔다. 사랑하는 딸을 뒤처진 배경은 크게 기뻐했다. 길동은 딸을 구한 사연을 듣고 나니 배경은 큰 잔치를 열어 길동을 사이로 삼았다. 근데 두 여인의 아버지는 각각 길동을 찾아와 부탁했다. 이 은혜를 더 어떻게 갚습니까? 부디 제 딸을 첩으로 삼아주십시오. 길동은 하루아침 부인 셋이나 얻게 되었다. 새 부인과 배경 부부와 함께 섬으로 돌아가니 군사들은 기뻐하니 길동을 맞았다. 길동은 큰 잔치를 열어 군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에 봐요.